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의 잭슨홀 미팅 그 효과, 연설 효과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 신중론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 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PCE, 다음 주 고용지표 봐야 된다 이런 신중론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걱정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안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주요 일정이 이어지는데, 뭐 정상회담, 그다음에 정책법안, 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이런 어떤 정책도 오늘 이제 통과가 되거나 또 이런 이제 뉴스들도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미국의 물가지표, 금통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현재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기대감이 뿜뿜 넘치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크게 하락시킬 것 같지는 않아. 일단 오늘은 이제 호재 매수하고 기다려보자, 뭐 이 정도 이제 일정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되게 많이 팔았다가 주중반 이후에 매도 줄고 금요일에 매수하고, 오늘도 일단 전체 규모 면에서는 이제 순매수하긴 했거든요. 예, 이제 순매수 이어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4일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은 규모의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로봇주, 금융주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의 주요 성장주, 뭐 역시 로봇도 성장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성장주 분류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수가 8월 4일 이후 최대였는데, 제가 이제 최소 1000개, 최대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제 1000개와 1200개 사이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재료는 일단 한번 참여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하락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 뭐 이쪽이 되게 많이 올라갔고, 대만 증시도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빠진 곳 없이 다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재료, 파월의 발언,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와지게 된다라면 달러 하락, 금리 하락, 그럼 신흥시장 쪽에 돈 들어오겠지,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가 고가로,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보면 7일 연속 음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4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음봉과 양봉의 차이는, 음봉이라는 거는 내일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작할 때보다 종가가 좀 낮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양봉이다라는 거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위로 올라왔고,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250 언저리 가면은 자꾸 뭔가 이제 좀 꼬이면서 밀리곤 했었는데, 다시 한번 3250을 넘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오늘 대형주 지수도 괜찮고 소형주 지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게 이제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중형주 지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소형주 지수가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씩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 지수가 대형주 지수보다 2배 정도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와야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시장에 확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대형주 가면 조금 따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움도 아직은 남아있구나,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죠. 코스닥은 오늘 분 차트가 이게 1분 차트인데, 위아래가 2포인트 안에 쭉 갇혀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10시까지는 밀렸다 올라갔다 이제 한번 확 하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2포인트 안에, 거의 플랫하게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봉상으로는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끝났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제가 이제 800포인트 중요하다, 그리고 21선 돌파하고 800포인트를 일단 위로 올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종가가 딱 800 바로 아래, 21선 바로 아래, 21선 저게 뭔가 만들려고 했던 위치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세제 개편안 이슈 나오면서 뚝 떨어지고, 그거 이제 회복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형태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래서 마감이 됐어요. 이게 이제 단기 반등의 고점이 될지 아니면 이제 뚫고 나갈지는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일단 오늘 21선에 막히긴 했지만 한 번 더 밀고 가지 않을까,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일단 적어도 오늘은 남겨둔 걸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뉴스들 점검해 보면 뭐 말씀드린 대로 파월 효과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신중론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파월이 금리 내린다라고 한 적 없다. 그냥 상황이 바뀌면 그 정책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이 정도 얘기한 거라서. 그럼 상황이 바뀐 걸 뭘로 보느냐? 다음 FOMC 전에 나오게 될, 이번 주에 나오게 될 PCE 지표, 물가 지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고용 지표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건 이제 한번 반응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지 모르겠다. 제가 봐도 파월 효과로 올라가는 거 하루 이틀 정도 반영되면 그죠, 일단 끝나고 다음 재료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냥 오늘 올라간 걸로 땡큐하고 지나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저게 뭐 시장의 악재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봐야 됐었냐면, 저런 법안이 통과가 될 때 관련돼서 이제 뭐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움직여 쓴 종목들이 반응을 하느냐. 근데 그런 종목은 반응하고 시장은 빠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은 올라가고 관련된 종목은 종목대로 또 올라갔거든요. 현재로서는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막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뭔가 좀 부담된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었고 분석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시장 자체가 빠지진 않아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뭐 일부 투자들이 걱정하고 분석가들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점, 이건 이제 다행스러운 대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로봇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거 해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뭐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을 채용하는 빈도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거다, 이런 어떤 해석.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젠슨 왕이 로봇의 새로운 뇌를 제공할 거다, 뭐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가 좀 두드러지게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이 엮인 종목이 되게 많아요. 뭐 조선과 원전, 이게 대표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관세, 반도체, 품목 관세 이슈, 뭐 하여튼 자동차, 반도체 등등해서 엮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엮이는 업종이 되게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에 큰 판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이 오늘 뭐 증시를 아주 코스피 같은 경우 더 시원스럽게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신중함도 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하여간 저는 지난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게 중요한 위치까지 빠져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변곡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일단 오늘 장에서 이틀 연속해서 올라오면서 61선 언저리까지 잘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TSMC도 미국 대만 증시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미리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로봇주가 되게 박스권이었는데 오늘 모처럼 아주 세게 올라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큰 추세 하락이 나오고 상승의 절반 정도 내준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또 일종의 어떤 정책 효과 때문에 반짝할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이제 반짝하는 건지 주전 선수로 기용되는 건지는 역시 이제 하루 이틀 보면 바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오늘 증권 업종 지수가 3% 가까이 올라왔죠. 상법 개정, 집중 투표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증권주와 지주회사가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마스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조선업종은 오늘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지, 일단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신중함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오늘은 기아가 빠지고 현대차도 오늘 좀 조심스럽긴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신중하게 관세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오늘 코스피 두 종목이 올린 게 11포인트 오늘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뭐 갖다 붙이자면, 이번 이제 협상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 지분, 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고 지분 가져가고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눌린 거야, 이런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얘까지 올라가면 안 돼서 아마 시소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오늘 놀고 시가총액 2, 3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세 종목이 오늘 맹활약을 한 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로봇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끌어올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하긴 했는데 뭐 코스피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업종별 기계 업종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종목별 골라 담는 정도. 그러니까 안 팔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관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 순매수는 외국인들이 5월 28일 이후에 최대 규모 매수였어요. 그때 3천억대 초반 정도 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에 최대 매수로 들어와서 금리 인하 미국에서 러셀 2000 중소형 지수가 아주 급등을 했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증시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성장주 이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으로는 외국인 매수 규모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종목 매수가 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원전주 오늘 좀 매수하고 그 외에는 뭐 조선주나 뭐 전기전자 이런 거는 종목별로 엇갈렸어요. 뭐 삼성전자를 1,400억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엇갈렸다. 뭐 금융이나 이제 조선 이런 것들도 좀 종목별로 다르게 매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하이닉스 이제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매도하고 하여튼 조선주 쪽이 매도가 좀 있었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매도에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또 조선주에서 그 HDA 한국조선해양은 또 매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별로 좀 갈리는 골라서 매매하는 모습이었고 상단에는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을 합쳐가지고 오늘 1,300억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절반을 두 종목에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원전주, 그다음에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를 했고, 로봇이 그냥 뭐 압도적인 매수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하고 로보틱스 두 종목을 천억 이상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 집중 매수했고, 그 외 제약바이오가 매수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엔터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런 건 좀 골라서 담거나 이제 약간 좀 매도 쪽에 더 많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역시 오늘 로봇주, 그러니까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매수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종목들별로 골라 담는 이제 골라서 담아서 특별한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정쩡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해 보면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제 금리가 지난 주말엔 떨어졌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오늘 또 존 윌리엄스 같은 어떤 연준 인사들 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다음에 종목별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군들에 더 많이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고민은 뭐냐면 AI주가 아직 공매도가 안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풀리는지. 그게 공매도 풀린다라는 건 종목들이 올라갈 때 자잘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급등하는 느낌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매도가 쇼커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금리 발행, 국채 발행 많이 할 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린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빌립니다. 이번 주에만.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가 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올라간다라면 금리 인하는 거의 그냥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좀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국채 발행 많이 될 때 좀 주식시장에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는 때도 덜어 있어서 오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있죠. 협력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 투자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반도체 또 관세하고 관련된 것도 역시 자동차 반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내일장에서 반응을 할 텐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뭐 당연히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뉴스가 일단 오늘은 주춤했는데 이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추진해 놓은 상태에서
세제 개편안까지 푸시해버리면 시장이 조금 심리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주고받고 돼서 노란봉투법은 통과하고 세제 개편안은 원래 이제 현재 뭐 50억대로 유지하고 이런 시나리오로 가려는 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뭐 뉴스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건 지주회사, 뭐 금융주, 뭐 증권주 이런 것들 비롯해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상당수의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서 내일장에서의 어떤 이 그룹의 종목군들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를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다시 거의 90% 가까이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90%대 갔다가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75대 25 정도 비율이었는데 오늘 다시 87대 13 정도 비율로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는 뭐 변수도 아니고 10월하고 12월에도 내릴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9월은 내린다라는 쪽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일정이 좀 묘한 게,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이번 주에 있는데 규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간으로 국채 발행될 때 1,000억 달러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장기물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이상 발행이 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이번 주에 돈 빌리는 건데, 돈 빌리는 게 일주일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빌린다고 할 때는 뭐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데 거의 1,8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빌리려면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돈 빌려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올라간다라면, 이거 금리 인하는 거의 자신감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가 원래는 올라가는 주간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이 시황상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